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기아 EV6인데요. 자, 저희가 현대 아이오닉 5를 소개해 드리면서 완성도 측면에서는 기아 EV6가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EV6 기아차만의 매력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이 두 가지로 나뉠 텐데요. 어쨌든 첫인상은 좋은 EV6입니다.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와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주행부터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이페달 모드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원페달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가속 페달 하나만 가지고 가속 그리고 정지의 개념까지 모두 담고 있는 것인데 일반 모드와 달리 차량 자체 거동이 약간은 묵직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래도 회생제동 에너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저항값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지금처럼 차가 가볍게 달리고 있는 환경, 네, 이럴 때는 별 이질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가속 페달을 밟는 양도 그렇고, 네, 모든 것들이 적당한데요. 하지만 가감속이 많은 이런 구간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조금은 저항감을 느낄 수 있게 되죠. 이것이 멀미를 만드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혼자 있을 때 아이페달 모드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패드를 통해서 이 에너지 회수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 제로 모드에 가면 거의 이제 뭐 에너지 회수를 하지 않는 수준의 차가 이렇게 부드럽게 밀려나가는 뭐 소위 이제 코스팅 기능이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네, 그런 느낌을 받게 되고 저항값이 강해지면 감속이 빨리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에너지를 더 회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기차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주행 방법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뭐 내리막에서 조금 더 용이한 거리 확보 차원에서는 단계를 낮추는 것이 좋겠고, 상황에 따라서 이 모드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뭐 전기차 타다 보면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기 때문에 뭐 따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네, 그냥 시간에 의한 학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오닉 5 과연 이 두 차 간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차를 탔을 때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 승차감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아이오닉 5는 조금 더 서스펜션이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반면 EV6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단단하게 조여놓은 느낌이 납니다. 뭐 단단하다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스포츠카 수준의 그런 딱딱함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당한 수준의 그런 단단함, 소위 이제 유럽 차들을 타다 보면 약간 이렇게 퉁퉁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이 딱딱한 것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요소이고, 그와 같은 승차감 또한 그를 통해서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기술 중에 하나인데, 현대 기아차는 사실 서스펜션 부분에 대해서 정말 못했었거든요. 셰시 부분에서는 오히려 타사가 더 나았습니다. 물론 공간을 확장하고 꾸미고 이런 부분에서 현대차가 나왔지만 사실 셰시 쪽에서 그렇게 메리트를 주지 못했는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물론 기술의 상향 평준화라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역시도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서스펜션에서 주는 만족도 역시도 올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처럼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차의 프론트 그리고 리어가 따라오는 그 밸런스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없습니다. 또한 서스펜션을 구성하고 있는 스프링과 댐퍼, 이 조합 역시도 매칭값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궁합을 상당히 잘 맞춰놨거든요. 때문에 하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 그래도 이 상급 차들과 경쟁을 할 만큼 높은 경지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현재 타고 있는 EV6, 현재는 2일 버전 롱레인지인데요. 자,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잠깐 볼까요?
현재 모델 168kW급 모터를 사용합니다. 마력으로 환산한다면 229마력 정도가 되죠. 스탠다드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토크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마력에서 대략적으로 약 60마력, 59마력 정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 정도의 차이는 사실 몸으로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죠. 자,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사실 200마력급 차량 치고는 약간 더딘 감이 있습니다. 자, 초기에 움직이고 이런 주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충분히 좋은 능력을 보여주는데, 조금 아쉬움이 느껴진다면 아무래도 이 무게에 의한 그런 무게감, 이것이 조금 부담스럽게 다가오긴 합니다. 여기서 EV6 잠깐 무게를 보고 갈까요? 아무래도 무게에서 불리함이 있고, 이건 사실 전기차의 대부분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아쉬움은 아니지만 200마력급 차량 치고는 조금 무거운 움직임을 보여준다 때문에 시속 120km 이상으로 접근할 때 이 속도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어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진 가속 성능도 볼까요? 사실 전기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성능이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내연기관과 달리 조금 더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 충분한 성능을 이끌어내는 만큼 일상에서 이용할 때는 넉넉하다, 부족함 없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시각적으로 보이는 요소들,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요. 처음 EV6를 만났을 때 이 디자인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현대 아이오닉 5가 미래지향적인 신개념 모빌리티를 추구한다면, 기아 EV6는 스포티하고 세련된 전기차를 추구합니다. 방향이 서로 다르죠. 디자인에서도 차이를 보입니다. 유선형의 디자인을 바탕으로 날렵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측면에 뒤로 갈수록 상승하는 라인, 후면에 넓은 면적을 갖는 루프 스포일러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젊은 취향에 초점을 맞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기본형 트림이었다면 이번 EV6는 가장 높은 등급인 어스 트림입니다. 외관은 범퍼, 휠 아치, 사이드 가니쉬 부분에 블랙 유광으로 마감됩니다. LED 헤드램프와 순차 점등식 방향 지시등도 추가했고요. 실내도 아이오닉 5와 차이를 보입니다. 최신 기아 스타일을 따르고 있죠.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모니터가 연결된 일체형 디스플레이가 있고, 하단에는 공조 장치와 오디오 컨트롤러가 통합된 형태의 터치 패널이 자리합니다. 변속 다이얼은 스포티지를 통해 먼저 선보였던 디자인이죠. 여기에 센터 콘솔 상단부를 한번 접은 디자인을 만들고 그 위에 시동 버튼을 세웠습니다. 통풍과 열선 등 조작부는 상단부에 터치식으로 배치했고요. 바닥이 평평한 만큼 앞좌석과 뒷좌석 모두 최대한 탁 트인 감각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앞좌석 부분도 공간이 넓은데 아이오닉 5처럼 중앙 부분만 따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앞좌석 뒷부분이 흥미롭습니다. 헤드레스트 뒷부분에 옷걸이가 있고, 뒷좌석 하단에는 실내 V2L 콘센트가 자리합니다. 이외에 대시보드에 3D 패턴 디자인과 앰비언트 라이트를 갖추고 있으며 나파 가죽 시트 등으로 고급감을 더했습니다. 잠시 EV6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아이오닉 5처럼 ADAS는 HDA2가 탑재됩니다. 강화된 센서 덕분에 기존 다양한 안전사양 이외에 자동으로 주행차로를 변경해주는 것도 가능해졌고,
주변 탐지 정확도도 향상됐습니다. 아이오닉 5와 EV6는 한눈에도 성격 차이가 나 보이는데요. 주행 부분은 얼마나 다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5가 조금 더 마음에 드네요. 사실 뭐 구성으로 놓고 보면 차이가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아이오닉 쪽이 아무래도 이제 컬러 톤이라든지 소재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특화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저는 아이오닉 5가 좋습니다. 하지만 또 저희 내부에서는 EV6가 더 낫다는 이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뭐 디자인 혹은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이제 개인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은 취향에 맞춰서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전후진을 선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생기는데요. 자, 이 아이오닉 5는 컬럼식을 썼었습니다. 자, 현재 화면에도 나올 텐데, 자, 이를 통해서 조금 더 직관적인, 여기서 살짝 손만 가면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반면 지금은 뭐 다른 기아차도 그렇지만 이 로터리 타입을 사용합니다. 이로 인한 뭐 큰 오작동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불편함을 조금 느낄 수 있는 만큼 향후에는 이거 역시도 막상 이게 컬럼 타입이 써보면 정말 편하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긴 하네요. 그리고 이 밑으로 넉넉한 공간이 있죠. 다만 이제 기아에서는 이 형상,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을 자랑을 하는데 뭔가 좀 어색해 보이긴 합니다. 뭐 이건 뭐 개인의 의견이니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제 갤럭시 S21 울트라라는 모델을 쓰는데 케이스를 씌웠을 때 여기 좀 간당간당하게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스마트폰의 사이즈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조금 확장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외에 대해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일부 이제 모델은 뭐 친환경적인 요소, 그래서 뭐 나파 가죽 같은 경우도 염색을 할 때 조금 더 이제 친환경성을 감안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칭찬할 만하고요. 어쨌든 차가 전하는 뭐 전기차로서의 완성도도 있겠지만 현재 EV6가 보여주는 전반적인 완성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쉐보레 볼트 EV 그리고 뭐 코나 EV나 혹은 니로 EV 이렇게 비교를 하면 볼트 쪽이 그래도 좀 더 전기차답고 낫네, 이런 생각을 불렀는데, 현재 이 아이오닉 5를 비롯한 EV6 한 체급 위의 모델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제동 능력도 볼까요? 뭐 궁극적인 제동 거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다루는 측면, 그리고 페달을 다룰 때 이 이질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네, 지금은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이 브레이크 페달을 하나를 밟아보면 이 전기차, 그리고 특히 뭐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가 느껴지는데, 네, 뭐 물론 급하게 밟았을 때는 아무래도 내연기관과 좀 다른 그런 느낌을 주지만 일상에서는 뭐 이제는 거의 나무랄 것 없는 정도의 조작, 그 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음에 드는 EV6인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아이오닉 5 때도 이 부분을 지적했었는데 지금 저는 속도계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도 지금 가려져 있고, 사실 본다면 이 부분 밑에만 보이는데 이건 사실 운전 자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이걸 보려면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람에 따라서 시트백 각도,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위치, 이것은 이제 선호하는 것으로 고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현재 이 아이오닉 5 그리고 EV6는 이 높이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속도계를 뭐 밑으로 내린다든지 혹은 가운데에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조금 넣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을 뭐 구현하고 디스플레이가 바뀌고 이런 거 좋지만 결국에는 속도계는 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자, 핸들링도 무난한 수준이고요. 굳이 뭐 아이오닉 5와 비교를 한다면 운동 성능 면에서는 EV6가 그래도 약간 더 낫다는 생각을 부릅니다. 물론 같은 연구소에서 만들어졌고 같은 이 GMP 플랫폼을 쓰기 때문에 그 큰 틀의 느낌 자체에 변화는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가치를 이제 논한다면 약간의 이제 성격 변화가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할 때는 EV6 패밀리카로 접근을 하면서 그래도 가족에게 1%라도 나은 걸 주고 싶다. 그렇다면 아이오닉 5를 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뭘 택할 것 같냐고요? 저는 개선되는 아이오닉 5를 택할 것 같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감성적인 측면에서 제가 좀 더 선호하는 그런 요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얼마 전에 저희가 아이오닉 5를 리뷰했었죠. 그러고 나서더니 뭐 댓글에 뭐 기아차 광고네, 무슨 광고를 뭐 굳이 저희가 쉐어링 카를 가져다 그렇게 찍겠습니까? 기아가 차를 줬겠죠. 지금도 사실은 저희가 쉐어링 모델을 이제 쓰고 있는데 뭐 이유는 간단합니다. 공식적으로 일단 차가 없어요. 그리고 이 차를 받아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돈을 들이더라도 현재 이 모델을 직접 빌려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추천드리는 EV6 트림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어느 정도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롱레인지 모델 선택을 추천합니다. 제한적인 배터리 용량과 그에 따른 짧은 주행거리는 전기차 운영 자체가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트림을 볼까요? 라이트 트림 가격이 가장 낮지만 사실상 에어 이상급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했습니다. V2L 콘센트조차 빼고 앞좌석 이중접합 글래스도 삭제해서 소음도 증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가격표에는 모든 트림에서 동일한 옵션을 넣을 수 있을 것처럼 만들었지만 실제 라이트 트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제한적입니다. 에어 트림 선택 후 안전을 위해 드라이브 와이즈는 추가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전방 주차거리 경고 기능은 하이테크 패키지로 빼놨습니다. 이것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총 245만원을 추가 지불해야 하니 포기하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이패스와 트렁크 파워 아울렛,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에 레인 센서를 묶어놨기 때문인데요. 5천만원이 훌쩍 넘는 차에 레인 센서를 빼놔서 추가 지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추가하면 5,653만원에 EV6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제 혜택을 받으면 5,400만원대겠죠. 만약 여기서 또 다른 옵션을 추구하고 싶다면 차라리 어스 트림을 선택하는 것이 구성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EV6 소비자 중 절반 이상이 어스 트림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너무하네요. 타이어, EV6에는 세 가지 타이어가 쓰이는데요. 235mm급은 금호, 그리고 넥센 타이어가 들어갑니다. 크루즈는 현재 HP71, 저희가 테스트했었던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 타이어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성능이 잘 나오는 4계절 SUV용 타이어죠. 자, 넥센의 로디언 시리즈도 쓰이는데 역시 SUV용 타이어죠. 그리고 컨티넨탈의 크로스컨트리 RX라는 모델이 255mm급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전기차의 타이어 사실 필요로 한 것들이 매우 간단합니다. 뭐 전기차 타이어라고 엄청나게 대단한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하중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배터리가 적재되면서 무거워졌죠. 그 무게에 따른 부담, 특히 횡으로 갈 때 많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터가 들어가면서 초반부터 강한 토크가 걸리죠. 때문에 소위 말하는 종그립 부분, 뭐 어찌 보면 종갑 횡에 대한 그런 탄탄한 능력을 가져야 됨과 동시에 하중 부분에서도 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때문에 뭐 전기차 전용 그 타이어를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 SUV용 타이어를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타이어 어떤 MVH 차원이나 그런 종합 밸런스 부분에서 아쉬움은 없기 때문에 타이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평을 하고 싶네요. 실제 저희가 이 타이어 테스트를 했을 때도 동급 모델 대비 만족감이 높았고요.
자, 이번에는 전비를 볼까요? 네, 최근에는 현대 기아차 이 전비도 잘 뽑아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실주행거리를 감안해도, 물론 현재 이제 롱레인지라 좀 더 길긴 하지만 네, 만족감은 충분하네요. 다만 현재 환경 자체, 이제 추워졌어요. 추워졌는데 나는 왜 반팔일까? 매니저가 아직 긴팔을 안 사줬어요. 자, 이 겨울 환경, 그래도 EV6 뭐 히트펌프를 일단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전력 소모 부분에선 좀 유리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히터 사용, 그리고 그 밖에 뭐 히팅 시트 뭐 이런 것들이 전기차에게는 사실 악조건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추운 환경 자체가 배터리에는 조금 불리한 그런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리를 하면서 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충전을 할 때도 주의할 부분이 있는데 급속 충전 물론 좋습니다. 빨리 차서 좋긴 하잖아요. 하지만 배터리에 상당한 무리가 갑니다. 뭐 현재 이 EV6도 최고 출력으로 이제 밀어 넣게 되면 뭐 20분 언더 18분 정도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으로 이제 80%까지를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배터리에 상당히 무리가 가게 됩니다. 즉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니까 가능하면 완속과 급속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만난 기아 EV6 아이오닉 5도 그랬지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기차가 그렇게 세상에 많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너도 나도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있고 현대차 역시도 전용 플랫폼인 이 GMP를 통해서 이미 3가지 모델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이제 고급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제네시스도 의미가 있겠지만 현재 EV6 트림을 잘 맞춰서 가성비를 추구한다면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오닉 5보다는 이 서스펜션 쪽의 느낌 뭐 매우 이제 극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이쪽이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약간의 차이. 하지만 두 브랜드 간에 뭐 디자인을 비롯해서 실내 인테리어 그 밖에 주행 질감에서도 약간의 편차를 둔 만큼 내 취향에 맞는 그런 차를 택하신다면 최고의 선택이 되겠죠. 네, 오늘은 요즘 현대기아차 좋아지고 있어서 저도 좋네요. 네, 완성도 높아진 기아의 전기차. 야, 이제 니로는 완전히 렉이 옛날에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최신 기아의 전기차 EV6를 만나봤습니다. I've been signing on the city lights. All this doubt around me, then but look, I got it right. Don't you try to hit me, now you live a petty life. All those nights I laid awake, I pray for better life. Now I wake up with a baddie like I said I might. This